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명생입니다. 오늘 해오리 수능편 131번째 시간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그냥 건너뜁니다. 39번에 있는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인데 제가 이번에는 좀 평상시와 다르게 아예 개념들을 색깔로 좀 칠해왔어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오류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blem of survival, 그 survival의 문제는 여기서 처음부터 어려운 게 나왔는데 The problem of survival, 일단 여러분들 왜 순서 문제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플러스 명사가 더 플러스 명사로 바뀐다. 그때 실전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런 겁니다. The problem, 앞에 a problem이 있기 때문에 쓰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명사 앞에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문맥상의 동의어, 두 번째가 지금처럼 수식되어서 범위가 줄 때, 세 번째가 관용적인 겁니다. 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 the problem이 쓰인 것은 of survival의 꿈이기 때문에 쓰인 겁니다. 꾸며서 좁아지기 때문에 쓰인 거지 이 앞에 언급돼서 쓰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선 배운 건 않네. 더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he problem of survival. the problem, 문제잖아요. of X. X의 문제잖아. 근데 이것도 X에 뭐 들어가냐에 따라서 뜻이 되게 다양해질 수 있어요. The problem of poverty. 그러면 가난이란 문제. 가난 자체가 문제되는 거야. 가난이란 문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e problem of teenagers. 그러면 10대들이 갖고 있는 문제. 10대들이 소유한 문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the problem of survival은 지금 앞에 언급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The problem of surviva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마 그냥 생존의 문제 또는 살아남는 것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이 뒤쯤 오면은 이 survival of survival의 의미가 생존 여부에 관련된 문제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읽는다고 하면 여기서 the problem of survival 그러면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 살아남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 이 정도의 해석이 문맥에 맞는 해석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lies, 놓여 있어요. 살아남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야. Many of the historians' problems, 역사가들의 문제들 중에 많은 수의 뿌리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역사가들의, 그러니까 historians의 문제점들이라는 게 있어. 그 중에 다수, 많은 수의 근본을 파헤치면 살아남은 것이냐, 살아남지 않은 것이냐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for, 컴마 뒤에 for 나오고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로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what has survived, 생존한 것은, 즉 살아남은 것은, 지금 남겨진 것이죠. may not necessarily be more significant, 반드시 더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 뭐보다? what has not survived, 살아남지 못한 것보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두 개의 개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는 살아남은 것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또 다른 하나는 살아남지 못한 것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두 것이 비교가 쓰였으니까 대리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시문, 우리가 삽입 문제를 풀 때 제시문을 항상 볼 때는 이 제시문 속에 앞에 내용을 받아주는 말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받아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제시문의 내용을 본문에서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본문에서 받아주는 말이 존재할 때 그 앞이 정답이 되겠죠. 아니면 아예 받아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 내용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순수 내용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순서 삽입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용이 가장 중요한 근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형태상의 근거는 있으면 편한 것이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면 그건 살아남은 게 있고 살아남지 못한 것이 있어. 이것의 문제가 역사가들의 문제의 그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Historians use evidence. 역사가들은 사용합니다. 증거를 사용합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What happened.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사용한대. 그럼 증거라는 거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뭐예요? 살아남은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당장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읽다가 증거 뒤에 보면 이제 피라미드 나오잖아. 피라미드가 증거지. 피라미드 살아남은 거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In architectural history, 건축의 역사에서 this evidence may take the form. 이러한 증거라는 것이 take the form of 어떤 형태를 취할 수도 있냐면 buildings, the buildings themselves, 건물들 자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their remains, 건물들의 잔해들, 남은 형태들, 남은 것들, 잔해들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and documents, 아니면 문서들이 될 수도 있어요. 문서들인데 뭐 같은 문서들이냐면 such as plans, plans는 이제 평면도, 설계도 이런 것들이고 drawings는 그림들이고 description은 묘사한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이겠죠. 묘사한 것들. 그 다음에 diaries는 일기 같은 것들이고 mills는 청구서 같은 겁니다. 청구서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mill에는 보통 집회라는 뜻, 뭐 법안이라는 뜻, 뭐 청구서 이런 뜻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과거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역사가들이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집회가 없던 시절,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1000년 전, 4000년 전인데 집회가 없었을 시절 아닙니까? 그럼 집회라는 뜻도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법안도 관련이 없는 것이고, 청구서. 그럼 청구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벽돌 몇십 개를 주문했으므로 얼마를 청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벽돌이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마 청구서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들인데 이런 것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증거입니다. 즉 유형에 남아있는 것들,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번 뒤에서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history is derived from a multitude of sources. 여기서 픽처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이것도 또 해설 오류가 있었던 강의가 있었는데 픽처라고 하는 건 사진이 아닙니다. 여기서 픽처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심상, 이미지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 또는 이거를 좀 더 의역하면은 우리의 픽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우리의 이해 이 정도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시기에, 역사의 임의의 시기에 대한 우리의 그런 이해, 우리의 어떤 그림, 우리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is derived from, 뭐에서 기인하는 거냐면 a multitude of sources, 다수의 그런 원천들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such as, 그럼 이 원천들의 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림들, 문학, 그 다음에 these는 뭐더라? 증서들, 생각이 안 나죠? 증서들이라든지 아니면 buildings, 건물들, 그리고 other artifacts, 다른 인공적인 물건들이죠. 인공적인 물건들, 유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that have survived, 살아남은 그런 인공적인 물건들의 그런 형태로부터 기인한다, 이런 것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열거되어 있는 multitude of source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아남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 예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 The Egyptian Pyramids라는 말 나오네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have survived, 생존해 왔다, 살아남았다,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을 살아남았다. 하지만 역사적 중요성이라는 것은 is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이것은 단지 내구성의 그런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구성도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not just잖아. 그지? 그럼 내구성이라고 하는 거, 살아남은 것을 의미하니까 이 개념에 해당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지금 아까 picture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중대성이라는 거 제가 노란색이지만 사실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인데 프로젝트에서 표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이 연두색으로 표현된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 세 번째 개념인데 해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해석 또는 그 해석의 결과,
이것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시기, 역사의 시기에 대한 이미지 갖고 있잖아.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있잖아. 이건 역사가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 한다는 것은 역시 그 역사가들의 해석의 결과물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 단지 내구성의 문제만 아니다. 즉 살아남은 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 살아남은 것에서 나왔다, 증거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인 중대성은 여기 즉 살아남은 것,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2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These buildings, 이 건물들, 당연히 이 건물들은 뭐겠습니까? Egyptian pyramids, 그죠? 이집트 피라미드들은 were part of a rich and diverse culture. 조심해야 될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였다라는 얘기 나왔지. 그럼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살아남은 것을 A라는 개념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살아남지 못한 것을 B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해석, 또 결과를 C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rich and diverse culture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지 못한 것을 둘 다를 합친 개념입니다. 이걸 합친 것이 rich and diverse culture. 이거는 과거에 존재했던 다양한 문화예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입니다. 그거 일부였어, 피라미드들도. 이해됐죠? 그럼 이거는 rich and diverse culture라는 것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A하고 B 합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그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어. 그럼 much of which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부분이니까는 B, 살아남지 못한 것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they are historical facts. they는 these buildings죠. 이 건물들, 즉 피라미드들은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그럼 사실들도 역시 살아남은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들은 그 자체로는 심지어 그렇게 거대한 사실들, 뭐 같은 such massive facts as the pyramids.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거대한 그런 사실들조차 are just the first stage. 첫 번째 단계입니다. In any historical study. 임의의 역사적 연구에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증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and until they have been evaluated, 그다음에 placed in context and interpreted. 그리고 그것들이 그 역사적인 사실 또는 증거가 평가되고 맥락 속에 놓이고 해석이 될 때까지 그 they는 그 색을 지금 표현이 안 된대요. 지금 분홍색으로 다 표현됐어야 되는데 또는 보라색으로 표현돼야 되는 게 they입니다. They tell us little.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가되고 맥락 속에 놓여지고 해석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걸 평가를 하고 맥락 속에 놓고 해석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역사가예요. 그래서 역사가의 해석이라는 개념이 노란색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그것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없다. 즉 역사가가 이 살아남은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어떤 의미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그 살아남은 것도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로는 의미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Different historians may place different values on the same facts. 다른 역사가들은 놓을 수 있어 다른 가치를 똑같은 사실에. 똑같은 사실은 살아남은 거잖아요. 즉 살아남은 것, 즉 증거에다가도 가치를 다르게 둘 수 있어. 왜 가치를 다르게 둘 수 있어?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개념이 되는 거야. And the discovery of new evidence. 그리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즉 증거가 없었던 게 지금 살아남은 게 묻혀있던 게 나오는 거지. 왜 유물 같은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뭐 동전이 나왔다. 그죠? 금화가 나왔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금화가 처음 나왔다.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새로운 증거잖아. 그럼 증거라는 건 살아남은 것이지.
이것의 발견이 may modify, 바꿀 수도 있고 change, modify, 변경할 수도 있고 change, 바꿀 수도 있고 같은 말이죠.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뭐를? 현존하는 이론을. 그럼 현존하는 이론은 뭡니까? 해석의 결과물이잖아. 그 결과물을 바꿀 수도 있어.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죠. 또는 현존하는 그런 해석들을 또 바꿀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럼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역사가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을 만들고 해석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론과 해석이 만들어지면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겠지. 즉 해석의 결과물도 생겨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중요한 개념을 나누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개념들이에요. 가장 주요한 개념들이라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겠지만 다시 개념 설명에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를 안 풀었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The problem of survivor. 그럼 여기서 이제 survival이 뭔지 알겠죠. 글을 읽고 나면 이 survival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야. 이 살아남는 것, 즉 증거. 그죠? 증거의 유무 이런 것들이죠. 이거의 문제는 즉 살아남는 것이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냐. 이것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놓여 있어. 역사가들의 문제점들이 많은 그 뿌리에 놓여 있고, 즉 뿌리가 되는 문제이고. 왜냐하면 생존한 것, 살아남은 것이 반드시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보다? 살아남지 못한 것, 즉 살아남지 못한 것보다 이게 어디 들어가야 돼? 봅시다.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지금 이 살아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 이거의 예로 나온 게 뭐였어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나왔거든. 그죠? 이집트 피라미드라는 것이 살아남았어. 근데 그것의 역사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살아남은 것, 즉 내구성이라고 하는 건 살아남은 거지. 그 살아남은 것의 문제만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살아남은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내용이랑 똑같은 게 제시문 아니에요. 살아남은 것이 살아남지 못한 것보다 항상 더 중요한 거,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야. 안 중요할 수도 있어. 살아남은 것이 안 중요할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 예시죠. 그죠? 예시예요. 그리고 these buildings.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건물들은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였고 그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의 많은 부분은 사라졌어. 이 사라진 것이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남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시문에서 살아남은 것, 살아남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지금 앞문장, 이 앞문장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구체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제시문에 대한 예시가 The Egyptian부터 시작됐지만 예시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시가 쭉 이어져. 3번도 그 예시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4번 여기 끝에까지 다 예시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들은 역사적 사실들이야. 즉 살아남은 것이야. 하지만 사실들은 그 자체로 단지 첫 번째 단계야. 단지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남지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지금 남아있지 못한 것보다는 덜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그것들이 평가되고 맥락 속에 놓이고 해석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지려면 이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이 돼서 그 결과물로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지. 이것도 해석하고 그 결과물도 두 개의 개념 나눌 수 있어요. C, D로 나눌 수도 있지만 지금 선생님 그냥 간단히 가냐고 A, B, C 정도로만 나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증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이것도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야. 왜? 살아남은 것을 보면서도 역사가들의 해석이 달라지잖아. 가치가 다르잖아. 가치가 다르다는 건 해석이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 바꿔야 되잖아. 그럼 이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바뀔 수도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금 제시문에 나왔던 내용을
구체화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2번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원래 for example 집어넣어도 돼요. for instance 넣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for example, for instance가 안 쓰였다고 이상한 문제가 아니야. 영어의 논리는 원래 general한 것에서 specific한 것으로 흘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던져놓고 그걸 구체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저거 일반적인 내용이 되고 이게 구체적 내용이 되고 이 GS 관계에 의해서 2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앞의 내용에는 그냥 뭐 무슨 내용밖에 없었습니까? 역사가들 증거를 쓴다. 역사가들은 증거를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역사가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 즉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도 증거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살아남은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번에서 보면은 이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응? 앞에 있는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신문에 있었던 이 내용, 이 살아남은 것이 반드시 살아남지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환하는 내용이 2번에 들어가고, 그 2번의 구체적인 내용, 그 2번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쭉 뒤까지 연결되는 나열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설명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 글의 중요한 개념은 살아남은 것이 있고 증거, 살아남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까지 발견 안 된 것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살아남지 못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해석의 결과. 그 해석의 결과 때문에 중요성, 중대성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이 글이 단순히 개념 없이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인강 강사들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M1 조정희 선생님 문제 없고요. M2 김지영 선생님 문제 없습니다. D1 이명학 선생님은 약간의 개념 이해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D2 션티는 논리 관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인위적인 ABPS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단어 해석의 오류도 있었고요. 주혜연 선생님 문제 없었고요. 김범우 선생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강학습의 해설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오류가 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학 선생님은 수업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무형적 가치도 중요하다가 되겠지. 근데 이 얘기 왜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형적 가치가 아니라 지금 유형의 artifact, 인공물, 그러니까 유형의 증거, 그죠? 유형의 증거, 살아남은 것은 유형의 가치가 아니라 유형의 증거지. 이게 중요하긴 하지. 중요하지만 이게 무조건 무형적인 것, 사라진 것보다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유형적 가치, 무형적 가치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가치라는 개념은 다르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션티는 일단 단어 해석에 오류가 있었어요.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history. 이걸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역사의 어떤 기간의 어떤 사진은, 어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떤이라고 될 수 있는 단어는 any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어떤이 많이 나오죠? 그냥 역사지. 어떤이 아니라 역사의 의미의 시기. 이게 어떤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는 역사의 의미의 시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픽처야. 머릿속에 있는 그림. 그래서 이거는 픽처를 사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왜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사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진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픽처라는 것에 대해서 영영사전의 풀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캠브리지 사전입니다. Something you produce in your mind.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무언가요. 이게 심상, 이미지 같은 거야. By using your imagination or memory. 당신의 상상이나 어떤 기억을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고대 이집트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갖고 있는 막 피라미드 있고 막 투탕카멘에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떠오르는 것들. 그것이지.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의 그림. 마음속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이해 정도 괜찮죠. 이거 그 주연 쌤 이해라고 해석하시던데 그거 잘하시는 해석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고대 이집트는 이랬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고.
추상적으로다가 해석한다면 충분히 이해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진은 좀 너무했죠, 그죠? 이거 어떤 사진에서 아우얼 어떠리라고 해석한 것까지는 뭐 실수라고 보겠는데 저 픽처는 모르겠네요. 그다음 논리관계 오류입니다. 이건 뭐 새롭지 않죠. 새롭지 않죠. 이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언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무조건 A, B, P, S라는 걸 적용하다 보면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문에 적용하다 보면. 왜? 안 되는 지문이 있거든. 안 되는 지문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적용하잖아. 그럼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 뭐야? 강사가 적용하는 이유는 강사가 그걸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 그거가 이제 그 강사의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모든 거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만 실제는 없는 것도 꽤 있어요. 그죠? 절대 100%는 아니고요.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 해설 강의에서 오류가 생겼던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봅시다. 션티의 강의를 보면 A를 이렇게 잡았어. 생존한 거. 살아남은 것이 A라는 얘기야. 괜찮아. B를 생존 못한 거. 살아남지 못한 거. 괜찮아. 근데 생존한 거의 내구성하고 팩스가 아니라 팩트죠. 이건 제가 못하는 겁니다. 팩트겠죠? 보고 잘못 쓴 거겠죠? 팩트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다 이거야. A까지는. 근데 B번 보면 생존하지 못한 거 다양한 풍요라고 했는데 다양한 풍요는 아까 스님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양한 풍요의 문화라고 했던 것은 A 플러스 B였어. A 플러스 B가 다양 플러스 풍요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지? much of which라고 하면은 B에 해당될 수 있지. 여기에는 much of which가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맥락, 컨텍스트에 대한 해석. 해석은 B가 아니라 지금 C라는 다른 별도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틀린 거고 정확히 보면 얘도 틀린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의 내용에서 표시한 걸 보면 rich and diverse culture를 이제 다양 풍요 이거를 B라고 표시해놓고 컨텍스트 B라고 표시해놓고 interpreted B라고 표시하고 different value도 B라고 표시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틀렸죠. 해석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최소 3개야. 최소. 이 C를 더 분류할 수 있다니까 해석과 결과물을 분류할 수 있어. 중요하다라는 개념은 해석의 결과물로 해석과 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역사가 해석의 결과물로. 근데 그거를 퉁치더라도 얘하고 얘를 퉁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퉁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Diverse culture B. 그죠? Fact A. Day A. Different values B. Interpreted B. 그죠? 여기 다 B고 컨텍스트 B라. 이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팩트. 그죠? 아까 오타낸 거 잘못됐다 명확하게. 그죠? 올바른 개념 분류는 이렇게 가야지. What has survived? 살아남은 거. A는 살아남은 거. 증거. 그치? 살아남은 거 증거. Fact 사실. Durability. 내구성 살아남으라 같은 거니까. Pyramid. 다 비슷한 개념들이죠. 그 다음에 B는 what has not survived. 생존하지 못한 거. 살아남지 못한 거. 그래서 정확히 살아남지 못한 것은 much of which예요. much of which are lost라고 했으니까 사라진 거니까. 그죠? 사라진 거. 그 다음에 C는 이제 picture이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 이거는 해석의 결과. picture는 결과죠. 그 다음에 historical significance. 결과죠. 해석의 결과. interpretation 뭐야?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눈다고 하면 picture하고 historical significance는 결과물이야. 해석의 결과물. 그다음에 interpretation 해석이고 평가. 그다음에 맥락 속에 넣어주는 거, 해석되는 거, 해석된 가치 이런 것들 다 해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론도 뭐예요? 결과물이겠지. 해석의 결과물. 이해됩니까? 가치라는 것도 가치만을 봤을 때는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는 자세히 나누면 2개로 나눌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수긍되시죠? 그죠? 수긍되실 겁니다. 글을 획일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옛날에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냐,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이분법으로 구별이 안 돼. 왜냐면 바이러스는 생명의 요소도 있고 무생물의 요소도 있거든. 그래서 좀 약간 보면 그 보더라인 케이스, 경계선의 어떤 사례처럼 등장했던 게 있어요. 이분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분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것처럼 우리가 보는 영어 지문도 이분법 A, B라는 2개의 개념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도 나올 수도 있고 D도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오늘은
하나의 내용을 좀 더 가져왔는데 뭐냐면 지금의 오류와 관련된 것 같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제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것이 주관적인 판단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 수험생이 제 카페에 그 후기를 남겼어요.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저에 대한 칭찬 많이 해주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이 학생이 또 이영수 선생님하고 션티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나 봐.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영수 선생님 강의는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고 해설 강의를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영수 선생님의 핵심 내용은 이것도 같아. 되게 자세하다. 그리고 션티는 너무 단순화시켰다. 이게 양극단인가 봐. 그죠? 양극단적인 그런 후기인데, 뭐, 이영수 선생님 제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영수 선생님에 대한 후기는 궁금하시면 제 카페에 와서 찾아보시고, 션티 선생님에 대한 후기를 한번 볼게요. 션티 선생님께서는 수능 영어의 거의 모든 지문에서 대립적인, 또 거의를 가로쳤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좀 다 된다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하시나 보죠. 모든 지문에서 대립적인 두 개념 A, B가 제시되거나 문제 해결, PS 구조로 글이 이루어져 있다. 문제 해결, PS, 문제와 해결이잖아. 그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문의 밑에 깔려있는 기저 개념인 A와 B의 대립을 뽑아내거나 문제 해결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A, B는 완전 대립적인 두 개념이기보다는 대립적이면서도 여러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두 범주의 느낌이고, 네, 그 다음에 PS도 P와 S가 완전히 대응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면은 PN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근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거래요. 아니, 원래 프로블럼 솔루션이라는 게 독해의 개념에 있어요. 대응되는 개념이거든. 근데 대응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죠. 그죠? 느끼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합시다. 강의는 지문의 대립적인 두 개념의 ABPS 표시를 하면서 읽고 한 지문을 다 읽고 나서는 ABPS를 구조도를 그려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설 강의에서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아까 봤던 사진에 똑같잖아요. 해설한 다음에 그 구조도 그리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간다. 근데 실전에서는 AB를 표시하거나 AB를 찾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그동안 쌓아온 피지컬로 뚫으라고 하시는 모순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왜 모순이라고 했는지 이해됩니다. 맨날 수업에서는 그거를 계속 찾으면서 시험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모순이 있긴 하다라고 썼네요. 션티의 단점은 이영 선생님과는 반대로 여기 양극단이라는 얘기죠. 아주 거칠고 투박한 ABPS라는 것으로 모든 수능 영어 지문을 보려는 데 있습니다. 저는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션티의 독해, 순사, 빈칸 모두 수강했는데요. 모든 지문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원래 수강 후기를 사이트에서 많이 보는데 그 사이트는 수강 후기에 대한 편집, 삭제 이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편집, 삭제 권한이 없으면 막 부정적인 건 엄청 많이 날릴 텐데 선생님들 왜냐면 모두가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그 경험을 보면 후기는 원래 점수 오른 애들이 많이 써. 점수 떨어진 애들은 후기를 안 씁니다. 그래서 오른 사람들이 많이 후기를 쓰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좀 그 긍정적인 결과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한쪽으로 다 바이어스드 되는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수강 후기라는 게 그 바이어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 그래야지 그 업체가 장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업체가 다 그러고 있죠. 저는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션티의 독해, 순사, 빈칸 모두 수강했는데요. 모든 지문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션티의 강의를 보면 어떻게든 ABPS로 납득은 되었기에 큰 문제의식은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납득을 시키겠죠. 그리고 그 지문, 납득이 안 되는 지문을 가져다가 수업하지는 않겠죠. 그죠? 9월 모의고사 전까지의 사설이나 육모 등에서 큰 문제가 없기도 했고요. 그죠? 쉬울 때는 문제 안 생겨 보이죠. 쉬울 때는 학생들이 그냥 바로 이해되니까 저걸 적용한다는 개념 없이 그냥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해설 강의하고 있는 9월 모의고사입니다. ABPS를 파악하면서 읽으려다가 처참히 망하고 나서 션티 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제 강의를 들었지만 제 강의를 듣고 나 제 구문 강의를 들었어요. 제 구문 강의를 듣고 이제 독해 강의는 제 강의를 안 듣고 이제 션티의 강의를 들은 건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9월 모의고사 현장에서 21번 음의 옥타브 지문과 24번 수도원 지문에서 ABPS를 파악하며 읽으려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후 시험 운영도 망쳤는데요. 여러분들 제 9월 평가원 해설 그 오리오 리크스를 보면 해오리를 보면 21번하고 24번에서 션티 선생님도 개념에 오류가 생겨서 ABPS 적용에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하다 보니까는 학생도 안 되고 강사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망쳤는데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것 없이 그냥 쭉 읽었더니 내용이 완전히 되는 경험, 완전히 이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겠죠? 이때 현타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두 지문에 무슨 ABPS가 있는지 모르겠고 억지로 그것을 파악한다고 그게 지문의 이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했는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그저 이해를 목적으로 핵심을 파악하고 읽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렸던 것이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학생 똑똑한 학생이네요. 실제로 9월 모의고사 이후 영어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더 투자하지 않고 인강 없이 그냥 이해를 목적으로 글의 핵심을 잡자는 생각으로 일정 시간 꾸준히 영어 텍스트에 대한 빈도를 높이니 수능 영어에서 무난하게 2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2등급을 맞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원래 평상시에 1등급 맞던 학생들 중에서도 3등급 나온 애들도 꽤 있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학부모님한테.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 봅시다. 어떤 독해 강의를 들어서 그 독해 강의 때문에 점수가 오른다. 응? 통계적으로다가 그거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이번에 어떤 특정한 선생님의 영어 독해 강의를 듣고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 올랐다라고 하면 그 독해 강의는 진짜일 겁니다. 근데 아니야. 대부분의 독해 강의 듣고 나도 다 점수 떨어졌어. 왜? 시험이 어렵잖아. 시험이 어려우면 다 후두둑 떨어져. 그럼 결국은 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라가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점수 올라가는 애 올라가고 떨어지는 애 떨어집니다. 응?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요번에 점수 떨어진 학생들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정한 수업을 들어서 점수가 올랐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배운 것의 총합, 배운 것의 총합에 의해서 내가 그날 지문을 잘 이해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점수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방식으로다 만약 적용을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문도 이해를 못한다면 이 학생처럼 9월 평가처럼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9월 평가가 망했는데 이 학생은 그냥 똑똑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바꿔가지고 수능 때는 그래도 문제 안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댓글들 달릴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댓글들이 또 이상하게 달리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누구 선생님 수업 듣고서 1등급 맞았는데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을 수 있다니까. 수업을 안 듣고도 여기는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 거야. 인간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라서 배치가 된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죠? 너가 올랐다고 해서 다 오른 게 아니야. 특정한 예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회오리에서 계속 언급이 되니까 제가 그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얘기하는 거 당연히 학생들 위해서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학생도 그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전환 그리고 자기만의 올바른 이해 학습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거지. 또 막 소설 쓰는 사람들은 또 이것도 상변 선생님이 또 알바 써가지고 글 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좀 약간 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아니 알바를 제가 썼으면 저는 지금 일타 됐을 겁니다. 그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인강을 했을 때 그렇게 쉽사리 그 일타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타 했던 적도 있지만 더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알바를 쓴다고 하면 알바를 써가지고 제 카페에 글 올리라고 알바를 쓰겠습니까? 아니 알바를 썼으면 당연히 수험생 사이트 이런 데다 글 올리라고 하겠지. 그렇잖아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후기 글이 있어서 이거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 싶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지금 여기도 올리고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전문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것으로 수능 회오리 131번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회오리 강의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기다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